코 수술 중에서 작은 코와 복코는 수술하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소문이 났던데 네, 작은 코와 복코 둘 다 어려운 수술이 맞습니다. 어떤 코가 더 빡센 수술일까요? 둘 다 빡세긴 한데 오늘 그럼 작은 코와 복코 둘 다 왜 빡센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작은 코는 콧대와 코끝을 높이는 게 이제 수술의 주 목적이 되겠죠. 콧대는 보통 실리콘 모형물, 그리고 코끝은 연고리식으로 높이게 되는데 코끝을 받쳐주는 기둥으로 제일 우선적으로 선택되는 게 바로 비중격 연골입니다. 비중격 연골의 크기가 이제 사람마다 다른데 아쉽게도 코가 낮은 분들이 비중격 연골도 작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 비중격 연골이 작으면 기둥을 높게 못 세우고 코끝 높이도 화려하게 높이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 비중격 연골이 의외로 크게 발달해 있거나 아니면 기증늑, 자가늑 같은 늑연골 종류를 써서 기둥을 높게 잘 세웠다고 해도 작은 코인 분들은 피부도 타이트한 경우가 많아 그것이 코끝 높이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복코는 이제 보통 코끝의 피부가 두껍고 코끝 지방이 많고 그리고 코끝 연골이 벌어져 있는 코를 말하죠. 연골은 모아서 묶어주면 되고 지방은 제거해주면 되는데 피부가 두꺼운 것이 늘 문제입니다. 안쪽을 아무리 슬림하게 공들여 만들어 놔도 마지막에 덮이는 게 두툼한 피부이기 때문에 복코 수술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코는 비중격 연골도 작고 콧날개 연골도 작아서 수술이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비중격 연골을 대체할 수 있는 재료는 기증늑, 자가늑이 있겠죠. 둘 다 많이 알려진 재료이고 각각 상황에 맞게 사용한다면 재료의 문제에서는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어요. 이제 기둥을 잘 세웠으니 콧날개 연골을 거기다 올려서 묶어줘야 되는데 작은 코의 경우 콧날개 연골도 잘 따라오지 않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콧날개 연골을 최대한 방리해서 자유롭게 만들어준 다음에 당겨지는 힘을 최소화한 채로 기둥에 고정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부 봉합을 했을 때 코끝이나 비주 부분이 너무 타이트해진다면 수술 후 상처 회복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코끝 연골 비침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일단 복코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높이를 높여주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그 과정에서 과도한 지방을 제거하고 연골을 모아주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코끝에 이식하는 연골도 잘 디자인해서 좀 더 슬림한 코끝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높이가 높은 복코, 즉 큰 코의 경우에는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복코의 기본은 코끝을 높이면서 교정하는 건데 큰 코인 경우는 높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방 제거와 연골 모아주는 것은 동일하고 과도하게 발달해 있는 콧날개 연골을 필요하면 절제해서 줄여주는 게 좋습니다. 또한 큰 코의 경우에는 보통 코끝이 아래로 처져 있는 경우가 많죠. 높이를 많이 높일 수는 없지만 복코 교정을 하면서 동시에 코끝의 각도를 살짝 들어줘서 코를 좀 더 가벼워 보이게 만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작은 코고 복코잖아요. 네. 복코는 무조건 큰 코는 아닐 거 아니에요? 네네, 낮은 복코가 있죠. 낮은 복코는 말씀드린 것처럼 코끝을 높이면 충분히 슬림해질 수 있기 때문에 큰 복코보다는 좀 더 나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예뻐질 수 있는 코입니다. 작은 코는 추가적인 재료를 확보하고 목표 높이를 적당히 설정한다면 수술로 충분히 예뻐질 수 있습니다. 복코는 앞서 말씀드린 과정으로 슬림해질 수 있는데 예뻐지기 더 힘든 코를 굳이 꼽자면 큰 복코, 높은 복코 이런 코들은 죄송하지만 아주 드라마틱하게 예뻐지기는 어려운 코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수술하기 힘든 코는 있어도 노답인 코는 없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상담 받기 전부터 좌절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 상담 받아보면 오히려 쉽게 교정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고민은 조금만 하시고 직접 상담을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상 오늘의 나답 오승일 원장이었습니다.